자, 이번 시간 우리 연시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 그 주제 유형 5가지로 해서 평시조 했었죠. 자, 연시조는 그 평시조, 즉 세 줄짜리 시조를 그러니까 우리 현대시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몇 개를 이렇게 나열하면, 그래서 우리가 평시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이게 연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운율은 평시조랑 똑같지. 그래서 일반적 시조의 운율, 즉 3장 6구 45자 내외, 그 다음에 사음보 글자 수는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따릅니다. 연시조는 우리가 뭐 내신에도 자주 나오고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아.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시조는 강호사시가인데, 여기서 강호는 이게 줄 쳐볼까? 강호는 그냥 쉽게 자연이라고 해석하면 돼. 뭐라고? 자연이라 해석하면 되고, 사시는 사계절입니다. 사계절. 그래서 자연의 사계절에 대한 노래니까 결국 연이 4개만 있으면 되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한번 해석해보자. 강우의 봄이 드니, 강우를 뭐라고? 자연이라 그랬죠. 자연의 봄이 되니, 흥이 절로 난다. 뭐 미친 이런 거 해석 안 해도 되잖아. 흥은 즐거움이죠. 즐거움이 저절로 난다. 그럼 다시 해석하면 자연의 봄이 되니 즐겁다. 이러면 되죠. 탕료 개변에 금린 어가 안주다. 우리가 얘들아 여기서 어는 물고기 어짜지, 그지? 물고기가 안주래. 우리 언제 안주 먹냐? 술 먹을 때 안주 먹지. 그럼 탕료 개변은 요 개자 내가 예전에 외우라 그랬는데 너가 외웠는지 모르겠다. 이 개자는 시냇물 개자지. 그래서 우리 시냇가에서 안주를 먹어야 되니까 술을 마셔야겠지. 탕료.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서 물고기가 안주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해석하면 자연의 봄이 되니 즐겁다. 시냇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니 물고기가 안주다. 이런 얘기죠. 내가 어떻게 지낸 것도 이렇게 자연에서 한가하게 지낸 것도, 어떻게 한가하게 지낸 것도 구는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2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여름이 되니, 자, 여름이 됐어. 여름. 초당에 일이 없다. 자, 초당은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이야. 내가 머물고 있는 초가집에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의 여름이 되니까 한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신항 강파는 강물결입니다. 강의 물결이 보내느니 바람인다. 즉 바람을 보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물결이 바람을 보내준다. 내가 이렇게 여름에도 서늘하게 지낸 것도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다시 잔식 해석하면 자연의 여름이 되니까 한가하다. 강 물결이 바람을 보내준다. 이렇게 여름에도 서늘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을 한번 들어가 보자. 자연의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즉 고기가 살쪄 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가을에 고기가 알을 배, 살쪄 있지. 소정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 이 단어는 소정은 배란 뜻이야. 우리 통통 타는 배에 그물을 실어서 왜 이제 고기 잡아야 되니까 흘리어 띄어 던져두고, 즉 그 그물을 어떻게 던져두고 이런 뜻입니다. 그물을 뭐에? 그 물에다가 던져두고 내가 이렇게 소일거리 하는 것도, 소일거리 이렇게 가을에 조그만 일할 수 있는 것도 구는 임금의 은혜다. 이런 뜻이죠. 다시 해석하면 자연의 가을이 되니 고기가 살쪄 있다. 배에다 그물을 실어서 던져두고 이렇게 소일하며 지낼 수 있는 것도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겨울 가볼까요? 자, 자연에 뭐가 되니? 겨울이 되니 눈이 깊이 자이 남다. 눈이 깊게 왔다. 즉 눈이 많이 내렸다. 이런 얘기죠. 삿갓을 쓰고, 삿갓 모자예요. 누역은 비옷. 우리 여름에 입는 우비를 옷으로 삼아서, 아무래도 이제 비를 막을 때 입는 옷이면 눈도 같이 막을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춥지 않는 것도 임금의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자연의 겨울이 되니까 눈이 많이 왔다. 모자를 쓰고 비옷을 입고 이렇게 겨울에도 춥지 않은 것도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자연의 즐거움과 마지막 반복되고 있죠. 역군을 이셨다가 그래서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되고 역군 의시하다 계속 반복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자연의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작품 넘어가죠. 아까 선생님이 잠시 수업을 좀 책을 봐서 자, 어부단가입니다. 어부단가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되게 중요해. 이 작품은 EBS에 자주 실리고 꽤 중요한 작품인데 일단 여기 어부 한번 줄쳐봐. 어부 제목에 세상에 어부는 두 종류의 어부가 있어. 하나는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사는 어부가 있고 그때 어부는 노동에 이제 물고기 잡는 게 노동이지.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뭐 아버지가 뭐 낚시 좋아하시는 취미생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냥 뭐 자연에서 물고기 잡아서 그냥 뭐 지내는 거죠. 이런 자연을 즐기는 어부가 있는데 작가가 이연보라는 사람이잖아. 아무래도 작가 이름이 적혀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양반이란 뜻이야. 양반. 그러니까 양반의 입장에서 본 어부는 노동의 어부가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야. 자연을 즐기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어부는 자연을 즐기는 어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부단가가 실리고 위 작품의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알맞는 거 이렇게 났을 때 뭐 노동의 고된 삶 이러면 다 틀려요. 이건 노동이 아니야. 이 작품은 그냥 자연을 즐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자연을 즐기는지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어부 어떤 자연을 즐기는 어부의 이야기니까 바다, 물과 관련된 거겠죠? 갑니다. 이 중에 시름이 없으니 즉 세상을 사는데 고민 걱정이 없는 건 어부의 삶이다. 오케이? 고민 걱정이 없는 건 어부의 삶이다. 이때 어부는 자연을 즐기는 어부야. 자, 일어편 주를 선생님 요 주자 외우라 그랬었는데 옛날에 배주자야. 작은 배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만경파는 바다야. 바다에 띄워두고 인세 세모 인세는 속세 인간들이 많은 속세를 다 잊어버렸더니 날이 가는 줄 알겠나? 날 시간 가는 줄 알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당연한 걸 썼기 때문에 설의법이죠. 당연한 걸 질문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설의법.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자, 세상 사는데 고민 걱정 없는 것은 어부의 삶이다. 작은 배를 바다에 띄워두고 속세를 다 잊어버렸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형 가도록 할게요. 굽어보니 천심녹수 깊은 물. 이제 얘가 배 타고 있잖아. 이렇게 배. 이렇게. 자, 배 타고 있는데 배에서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면 뭐가 있어요, 당연히. 그죠? 이러 빠지겠다. 그지? 쳐다보면 깊은 물. 돌아보니 만첩청상. 그다음 이제 뒤를 돌아보면 이 산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산동갈 짓게. 이 산이 십장 홍진세모. 우리 홍진 선생님 예전에 얘기했었지. 홍진은 뭐야? 먼지, 즉 속세죠. 이거는 속세입니다. 그래서 저 산이 속세를 얼마나 가려놓고 가려주었냐. 요 산의 기능은 자연과 속세. 여기가 화자가 있는 곳이 자연이겠지. 산 넘어면 속세가 있어요. 그래서 속세를 가려주는 가림막이야. 그래서 이거는 차단의 기능에 합니다. 차단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시 가면 자, 굽어보니 깊은 물, 돌아보니 높은 산. 이 높은 산이 속세를 얼마나 가려주었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갈까요? 강호, 자연의 월, 달이 뜨니까 더욱 무심하다, 한가하다, 더욱 뭐 고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아래를 쳐다보니 깊은 물, 돌아보니 높은 산. 자, 이 높은 산이 속세를 얼마나 가려주었냐? 자연의 달이 뜨니까 더욱 한가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여기 천신녹수와 그 다음 여기 이 뒤에 부분 굽어보니 천신녹수 돌아보니 만처처사 리듬이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리듬 똑같은 거를 두 개를 제시하면 이거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으로 갑시다. 청아는 연잎이야. 연잎에 밥을 싸고 녹류 버들가지에 고기를 껴서 그냥 쉽게 밥을 싸고 고기 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노적화총에 배를 메어두고 이런 뜻인데 노적화총은 뭐 갈대꽃이 우거진 곳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일단은 원문 전체를 충실히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말로 잘라서 짧게 해석하면 돼. 선생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밥 싸고 고기를 이제 가지고 고기를 뭐 이렇게 도시락에 싸서 배를 메어두고 이렇게 한마디씩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락을 싸서 배 타고 간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청임이
일반청임이 뭡니까? 자연의 참된 의미 이퀄 자연의 즐거움을 어느 분이 알까? 한마디로 그냥 도시락 싸서 배 타고 다니다가 그냥 멈춰서 도시락을 먹으면 그런 자연의 한가한 즐거움 어느 분이 알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수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도 이렇게 위에 딱 잘라볼까 한번 갑니다. 산두, 산 꼭대기에 운, 구름이 기 일어나고 이 뜻이야. 산 꼭대기는 구름이 일어나고 수, 물에는 백구, 갈매기가 비 날고 이런 뜻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요 앞에하고 뒤에가 어때요? 리듬이 똑같죠? 이거 무슨 법? 대꾸법이죠. 대꾸법.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산의 꼭대기에 구름이 일어나고 물에는 갈매기가 날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갑니다. 무심코 다정하니 아까 얘기했잖아. 무심코 이거 욕심 없이 다정한 것이 이거 두 것이다. 이거 두 개가 뭐예요? 구름과 갈매기가 그냥 욕심 없이 다정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내 일생에 시름 고민 걱정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쫓아 놀겠다. 너희는 누구야? 구름과 갈매기. 더 크게 얘기하면 자연을 쫓아 놀겠다 이런 뜻이죠. 다시 해석하면 산 꼭대기에 구름이 일어나고 물에는 갈매기가 날더라. 아무 욕심 없이 다정해 보이는 게 너희 두 명인 것 같다. 즉 너희 두 개다 이거지. 일생에 나도 고민 있고 너희를 따라 자연에서 놀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령 가볼까요? 장안을 돌아보니 장안은 어디입니까? 장안은 서울이겠죠. 한양이죠. 한양을 돌아보니 북걸 이퀄 궁궐이야. 궁궐. 임금 계신 궁궐이 여기서 천리나 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주 아까 주 기억나죠? 아까 고기 빼죠? 내가 배에서 누워 있다고. 즉 배에서 지낸다고. 즉 이 배는 결국 뭐야? 더 크게 보면 자연에서 지낸다고. 잊은 적이 있겠냐? 누구를? 궁궐을 혹은 궁궐에 계신 임금을 혹은 나랏일을 잊은 적이 있겠냐?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 여기까지 다시 해석해 볼게. 서울을 돌아보니 궁궐이 천리나 떨어져 있구나. 내가 고기 빼서 지낸다고. 즉 내가 자연에서 지낸다고. 내가 왕을 내가 나랏일을 잊은 적이 있겠냐? 없다 이거. 그러니까 나는 자연에 지내면서도 임금과 나랏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줄. 에이 두어라 근데 내 고민 아니다. 에이 근데 냅둬라. 내 고민 아니다. 제세연이 없겠냐 이 뜻입니다. 제세연은 세상을 구할 어진 사람이어서 세상을 구할 어진 뛰어난 선비가 없겠냐?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제세연한테 누구 맡기고? 나랏일 맡기고 그 다음에 임금은 제세연한테 맡기고 나는 자연에서 살겠다. 그래서 제세연은 화자가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말한 제세연은 화자가 아닙니다. 오케이. 화자는 자연에서 지내겠다 이거에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제세연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혹은 나랏일을 잊은 적이 없는 화자를 얘기한다면 틀립니다. 제세연은 화자가 아니란 거죠. 이 오연 다시 한번 해석할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죠? 자, 서울을 돌아보니 궁궐이 천리나 떨어져 있어. 내가 고기 빼서 지낸다고 임금을 잊은 적이 있겠냐? 없다 이거야. 에이 근데 하지만 냅둬라. 내가 고민할 거 아니다. 세상을 구할 어진 사람이 없겠냐?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라 맡기고 나는 자연에서 즐기겠다. 그래서 주제는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즐거움, 즉 자연의 즐거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격의 강호 한정가라 나왔죠. 강호는 아까 자연이라고 얘기했고 한정은 한가로운 정서를 다룬 노래 이렇게 해석하면 돼서 자연에서 한가롭게 사는 노래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우리 어부 단가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어부 사시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부 사시사. 앞에 작품이 어부 단가였는데 뒤에는 어부 사시사야. 뭐가 달라? 똑같지. 여기서 어부 이것도 밑줄 치고 이 어부도 마찬가지로 뭐를 즐기는 사람?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요.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선생님 요거 잠깐 정리 좀 잠깐 할게요. 어부사이사는요. 우리가 보면 이거 연 봐봐. 연 보면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시조는 총 몇 줄이지? 세 줄이지. 초장, 중장, 종장.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거 좀 특이하지. 선생님이 일단 제목이랑 그다음에 이 왜 다섯 줄인지 어떻게 다섯 줄인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일단 어부는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고요. 사시는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 작품 강호사시가처럼 사시는 사계절이죠. 그래서 어부의 사계절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선생님 여기서 잠깐만 정리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봄, 춘, 하, 여름, 추, 가을, 동, 겨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이 시조는 일수부터 그래서 춘 일수 여기 춘사 1이지 이수 점점점점점점점에서 10수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봄만 해도 10년까지 있고 여름도 10년, 가을 10년, 겨울 10년. 그래서 어부사이사는 총 40년짜리 시조인데 엄청 많죠. 그거 다 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중요한 건 몇 개 넣었는데 근데 이 시조를 보면 봐봐. 첫 번째 초장, 그 다음에 중장, 종장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초중종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중간에 신기한 게 있어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초장과 중장 사이에 그 다음에 중장과 종장 사이에 있는데 1년을 예로 들면 이거죠. 이게 초장이야. 그 다음 이게 중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종장인데 이 초장과 중장 사이에 배 띄어라 배 띄어라 뭐 이런 게 있어. 그럼 저건 도대체 뭘 얘기하냐. 배 띄어라 배 띄어라 그 다음에 뭐 닷들어라 닷들어라 돛따라라 돛따라라 이런 건데 이게 옆에다 적어볼까? 배가 출항에서 출항에서 출항이라는 얘기는 이제 출발한다는 뜻이지 도착할 때까지 과정이야. 도착할 때까지 과정을 적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가 출항해서 도착할 때의 과정. 모든 일수는 똑같아. 춘의 일수, 하의 일수, 추의 일수, 동의 일수는 다 배 띄어라 배 띄어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물이 있어. 물 여기 이렇게 배가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해서 배를 처음에 바다에 띄워야 돼. 이렇게 배를 바다에 띄워야 돼. 오케이? 배를 이렇게 띄워야 돼. 배를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수는 뭐냐면 이제 배 브레이크인 닻을 올려야겠지. 브레이크 닻을 올리고 이제 3수는 뭐야? 돛을 달아야겠지. 돛을 달고 이제 다 준비됐지? 4수부터는 이어라 이렇게 배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 과정 썼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춘사 1 다시 한번 얘기지만 춘, 하, 추, 동 모든 추나 추동 계절의 1수, 2수, 3수, 4수는 다 두 번째 줄은 각 연마다 똑같다 이거야. 그러면 춘사일은 배 띄어라 배 띄어라. 아까 얘기했지? 하사일도 배 띄어라 배 띄어라. 추사일도 배 띄어라 배 띄어라. 동사일도 배 띄어라 배 띄어라. 자, 이수 찾아볼까? 있어. 하사 이수 있네. 여기 이수 있다. 이제 뭐야? 닫들어라 닫들어라 이거지? 닫은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브레이크 바다에 넣는 거 브레이크 닫들어라 닫들어라. 그 다음 3수 뭘까? 돛따라라 돛따라라. 그지? 3수 돛 달았지? 그럼 이제 4수 뭐 해야 될까? 여기 추사에 4수 있네. 4수 이제 이어라 그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과 종장 사이는 뭐가 있지? 지국총 어사와 있지.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배가 나무배였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노도 나무노야. 우리 나무노를 그 나무 배에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이게 저으면 나무끼리 부딪혀서 찌끄뚱 이런 소리가 나겠지. 이걸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어떻게? 한자어로. 그래서 한자어로 표현해서 무슨 소리? 노젓는 소리. 무슨 소리요? 노젓는 소리. 한자어로 표현. 그래서 노젓는 소리를 한자어로 표현한 게 바로 우리가 중장과 종장 사이에 지국총 어사와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해석하면 찌끄짱 어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해석은 우리가 그 문학적 해석은 내용은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줄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배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장과 종장 사이는 노젓는 소리 표현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줄 위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요거 선생님 좀만 지울게요.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갑시다. 일수 추사일 앞 바다에 안개가 걷히고 뒷산에는
해가 비친다. 요것도 리듬이 똑같아요. 그죠? 대꾸법이죠. 앞 바다에 안개 거치고 뒷산에 해가 비친다. 그 다음에 배 띄어라 배 띄어라. 밤물은 거의 빠지고 밤물은 썰물이야. 우리 서해에 가면 밤에 물이 빠져 있죠. 그래서 밤물은 썰물은 거의 다 빠지고 이제 밀물이 밀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찌그덩 찌그덩 어사와. 강 마을에 온갖 핀 꽃들이 멀리서 바라보니 더욱 예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강 마을에 핀 꽃을 보니까 너무 예쁘다. 이런 뜻이죠. 자, 춘사산 갑니다. 봄이니까 동풍이 분다. 동풍은 봄바람이죠. 봄바람이 부니 물결이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돛따라라 돛따라라. 동호. 동쪽 호수를 바라보며 서호. 서쪽 호수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냥 호수를 바라보며 서쪽 호수로 가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배 타고 가다 보니까 앞산이 이미 지나갔고 이제 뒷산이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제 페이지 가볼까요? 자, 이거 교과서에 만약에 이 작품 실렸으면 제일 많이 실려있는 부분이네.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숨인가? 이제 배 타고 가면서 어떤 새소리가 들려. 저거 어느 새지? 저거 왜 울어? 저거 저 뻐꾸기인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저기 저 육지에 있는 푸른 것은 버들숨인가? 얘도 대꾸법이죠. 이어라 이어라. 어촌에 있는 집이 넷. 안개 속에서 보일락말락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촌 마을에 있는 집이 안개 속에서 보일락말락 이거죠. 그 다음에 맑고 깊은 바다에 온갖 고기가 뛰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재밌게 노는 거죠. 춘사칠 갈게요. 방초를 밟아보며 향기로운 풀을 밟아보며 난지도 뜯어보자. 난초지초 같은 풀도 뜯자. 다시 풀도 밟고 또 좋은 풀들도 뜯어보자 이거지. 배세어라 배세어라. 일어편주 선이 주자 이거 기억나지? 배에 실은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배에 무엇을 실었냐. 다음 갑니다. 갈 때는 나뿐이었는데 갈 때는 이 내는 안개로 해석해도 되고요. 혹은 나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 갈 때는 나 혼자였는데 혹은 갈 때는 아침에 출발해서 안개였는데 올 때는 달과 함께 온다. 올 때는 달과 함께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한가롭게 배 타고 돌아다닌다 이런 거죠. 부럽지 그지? 배 타고. 자, 하사 1입니다. 구준비가 멎어 가고 그 다음 너희가 읽어봐. 시냇물이 맑아 온다. 그 다음 배 띄어라 배 띄어라. 다음 가볼까요? 뭐를 둘러매니? 너희가 해석해봐. 낙대를 둘러매니 낚싯대를 둘러매니 흥 즐거움을 금하지 못하겠다. 즉 즐거움을 금하지 못하겠다. 즐겁다 이런 뜻이죠. 낚싯대를 둘러매니 즐겁다 이거죠. 영강첩장 안개 자욱한 강가 겹겹이 쌓인 산은 누가 그려냈냐. 그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천천히 여러분들 해석해 보세요. 하사 2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석해봐. 연잎에 밥을 싸고 이거 우리 어부단가랑 비슷하지. 사실 어부사이사가 어부단가를 살짝 베꼈습니다. 베껴서 쓴 건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연잎에 밥 싸고 반찬은 준비하지 마라 이거지. 우리 어부단가에는 뭐지? 연잎에 밥 싸고 버들가지에 고기 껴서 노적화총 그치? 갈대가 많은 곳에 배를 메어두고 일반청임이 자연에 참된 직업 어느 분이 아까 이 부분이었잖아. 비슷하지? 밥을 싸고 반찬은 준비하지 마라. 다 뜯어라 다 뜯어라. 청양잎 모자 썼냐? 녹사이 비옷을 가져오냐? 왜? 여름이니까 장마 때겠지?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무심한 되게 욕심 없는 백구 갈매기는 내가 갈매기를 쫓는 건지 갈매기가 나를 쫓는 건지. 우리 배 타고 가면 갈매기들이 쫓아오잖아.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상당히 한가롭게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떤 정치적인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을 단순하게 즐기고 있는 겁니다. 하사 3 너희가 해석해봐. 여기까지 잘라서. 마람잎의 바람. 나 같으면 마람잎을 모르면 그냥 바람이 부니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치? 마람잎은 뭐 풀의 바람 부니 이건데 내가 풀을 보면 바람 분지 알잖아. 풀이 흔들리니까. 그냥 나는 바람이 부니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옆에 해석해봐. 봉창이 서늘코야 뭐야? 여기서 봉창은 창문이지. 창문이 서늘하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줄은 뭐라면 되니?
바람이 부니 뭐한다? 바람이 부니 뭐해요? 시원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뭐 달아라? 돛 달아라 돛 달아라. 그 다음 줄 이렇게 잘라봐. 여름바람이 정하겠냐? 정하겠냐 뭔 뜻이야? 여름바람 일정하게 불겠냐? 즉 여름바람은 계속 불겠냐? 아니야. 여름바람 계속 안 불어. 여름 덥잖아. 그러니까 그냥 또 일정하게 불겠냐? 아니야. 뭐 왔다 갔다 불어. 그러니까 가는 대로 배를 두어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굳이 배를 막 내가 조종하지 말고 그냥 바람에 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바람에 배를 맡겨라 이거죠. 그 다음 마지막 줄 북포 남강이 자르고 어디하니 좋겠냐? 해석해봐. 북포, 포, 남강. 북쪽 포구와 남쪽 강. 어디가 안 좋겠냐? 즉 다 좋다 이런 뜻이야. 모든 곳이 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도 된다 이런 뜻이죠. 추사를 가겠습니다. 물외를 물외 좋은 일이 해석해보면 해석이 좀 어렵죠. 물외는 이 물이 속세거든. 그러니까 물외 속세를 떠나고 나서 아주 좋은 삶은 어부의 삶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세를 떠나고 나서 삶을 산다면 어부의 삶이 가장 좋은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부를 웃지 마라. 선생님이 웃다는 옛날 말로는 다 비웃다라 해석했지. 그래서 어부를 비웃지 마라 이런 뜻이야. 왜요? 그림마다 그려져 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조선시대 그림에 어부가 많이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어부는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괜찮니? 어부를 비웃지 마라. 조선시대 그림마다 그려질 정도로 아주 자연을 하면 자연 딱 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비웃지 마라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줄 해석해봐. 사시응이 한 가지나 뭔 뜻이야? 사계절의 즐거움이 한 가지 똑같지만 추강이 으뜸이다. 어렵지 않지? 가을강이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다시 해석하면 속세를 떠난 삶 중에서 가장 좋은 삶은 어부의 삶이다. 이런 뜻이지? 어부를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려질 정도로 자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다. 사계절의 즐거움이 다 똑같지만 가을강이 최고인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추사 2번 갈까요? 수국의 가을이 드니 해석해봐. 뭔 뜻이야? 수국, 물의 나라의 가을이 되니 이렇게 하면 되지. 선생님 물의 나라 뭐예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을이 되니까지만 해석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수국은 물의 나라인데 보길도로 얘기해요. 보길도가 어디 있냐면 전라남도 땅끝마을 해남에서 배 타고 가면 이제 있는 섬입니다. 여기에 윤선도가 여기 보길도에다 집을 짓고 살아서 거기서 짐을 쓴 게 바로 이거래. 선생님은 보길도 가봤거든. 가보세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놀러 가보세요. 되게 유명 관광지예요. 나름. 가보면 되게 윤선도 생가가 있는데 멋져요. 아주. 역시 양반이다. 이 사람 진짜 잘 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보길도 윤선도가 살았던 보길도의 가을이 되니 그 다음 해석해봐. 고기마다 살쪄 있다. 우리 아까 그 어부단가에도 나왔지. 가을 되니까 고기가 살쪄 있다고. 그 다음에 만경지파 넓은 바다에 이것도 우리 어부단가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나온 단어들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외워주면 좋겠지. 실컷 용유하자 뭐야? 놀자. 그럼 다시 시작하면 뭡니까? 보길도에 가을이 되니까 고기마다 살이 쪘다 이거지. 넓은 바다에서 실컷 놀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인간세모 인간은 속세입니다. 속세를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오케이? 자연에서 속세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욱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추사 4번 가도록 하죠. 요거까지 앞에 부분 해석해 보세요. 기러기 떠 있는 밖에 뭐야? 기러기가 날아가는 곳에 날아가는 곳에 못 보던 매가 보인다. 뭔 뜻이야? 못 보던 산이 보인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한마디로 하늘을 쳐다보이는 거죠. 기러기가 날아가고 그곳에 내가 보지 못했던 산이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다음 장. 낚시질도 하려니와 이렇게 자르고 해석해봐. 뭐야? 낚시질도 하지만 이거죠. 취한 것이 흥이다. 흥 아까 맨날 나오지 이거 흥 즐겁다. 즐거움에 뭐했다?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하면 낚시질도 하고 즐거움에 취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석양이 보이니 해석해봐. 석양이
비치니. 온 산이 금수 같다. 금수는 외워야 될 한자 성어. 이거 한자.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금수는 뭐야? 비단. 비단. 그래서 우리가 석양이 비치니 온 산이 비단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추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옷 위에 서리가 오는데 추운 줄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옷 위에 서리가 내려요. 서리는 가을에 내리죠. 추운 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조선이 좁다 하나 해석해봐. 조선은 우리나라 조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대 조선, 뭐 무슨 조선, 삼성 조선, 이 조선은 배를 만드는 회사에서 조선은 배를 얘기합니다. 배. 그래서 배가 좁다고 하지만 부세와 비교해서 어떠냐? 부세 세모. 부세는 속세야. 속세와 비교해서 어떠냐? 즉 실제 공간적인 어떤 사이즈는 당연히 배가 좁겠지. 하지만 내 마음의 어떤 그 여유와 즐거움은 속세와 비교해서 어떠냐? 속세보다 이 배가 더 넓다 이런 뜻이야. 속세보다 넓고 편하다 이 뜻이야. 괜찮니?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석해봐. 옷 위에 서리가 오는데 추운 줄 모르겠다. 조선이 좁다 하나? 배가 좁다고 하지만 속세와 비교해서 어떠냐? 즉 속세보다 오히려 넓고 편하다. 심리적으로야. 심리적으로. 다음. 내일도 이러하고 모레도 이러하자. 뭔 뜻이야? 내일도 이렇게 놀고 모레도 이렇게 놀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동사 1입니다. 여기 자르고 한번 해석해봐. 앞에 부분. 구름 거둔 후에. 뭔 뜻이야? 구름이 거치고 나서 뭐가 두꺼워? 햇빛이 두껍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거치고 햇빛은 두껍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여기까지 잘라서 천지가 폐색. 우리 폐색인데 우리 폐색은 뭐가 막혔다는 뜻이야. 막 기도 폐색 이런 막혔다는 뜻이거든. 천지가 온통 눈으로 막혔는데 뭐만 그대로야? 바다만 그대로다 이 뜻이야. 바다만 그대로다. 괜찮니?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잘라서 해석해봐. 가 없는 물결이 뭔 뜻이야? 가 없다. 끝없는 물결이 깊 편듯하다. 자, 깊 줄쳐. 외워야 될 단어야. 깊. 우리 위에서 요거 금수랑 똑같아. 금수 깊은 둘 다 비단이야.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뭡니까? 끝없는 물결이 비단을 펼친 것 같다. 이런 뜻이야. 다시 해석해볼까? 구름이 거친 후에 햇빛이 두껍게 내리친다. 온 세상이 눈으로 막혔는데 바다만 그대로다. 왜? 바다 눈이 안 쌓이니까 끝없는 물결이 뭐다? 비단을 펼친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다음 가도록 하죠. 옅은 갯 고기들이 먼 소위 다 갔다. 뭐야? 얕은 바다의 고기들이 먼 바다로 다 갔다. 왜? 너무 추워서 깊은 바다로 다 내려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라서 해석해봐. 적은 더 날 좋을 때. 날이 좋을 때. 이렇게 써면 되죠? 잠시 날이 좋을 때 어디에 나가자? 바다에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낚시하려고. 그래서 뭐가 뭐하면? 미끼가 곧다가 뭐야? 좋은 미끼를 쓰면. 미끼가 좋으면 뭐한대? 굵은 고기를 문다. 즉 굵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나요? 미끼가 좋으면 굵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동사 4번 갈까요? 간밤에 눈 갠 후에. 잘라볼게요. 뭔 뜻입니까? 간밤에 눈이 내린 후에 경물이 달랐고야. 무슨 뜻일까? 경치가 달라 보인다. 이런 뜻이야. 간밤에 눈이 겠고 그래서 경치가 달라 보인다. 이거죠? 앞에는 만경유리. 해석해봐. 앞에는 만경, 유리 같은 넓은 바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는 천첩옥산. 뒤에는 구슬같이, 배곡같이 하얀 산이야. 왜 배곡 같을까? 눈이 많이 내려서 이거겠죠? 선계인가? 불계인가? 와, 여기가 신선 세상인가? 불계, 부처 세상인가? 뭐는 아니래? 인간 세상은 아니다. 이거지. 너무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자연의 즐거움. 어부단가랑 똑같죠. 주제는.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부단가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강호사시가 그 다음에
어부단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어부사이사지 어부사이사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개만 선생님 딱 더 할게요. 두 개만 더 할게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좀 재미없는 작품 중에 하나가 도산 12곡이라 생각하는데 이왕 선생님이 아시면 무덤에서 일어나시겠지? 근데 좀 그래요 선생님이. 아무튼 이왕의 도산 12곡은요. 도산 서원에서 서원 이왕 선생님이 만든 도산서원이란 학교에서 12곡 12곡의 노래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은 총 12개 연으로 돼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드셨는데 12곡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왕 선생님께서 6개씩 나눴어. 6개씩 나눠서 우리가 앞에 6곡을 앞전자 써서 전 6곡이라고 하셨고 뒤에 6개를 뒤우자 써서 후 6곡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전 6곡 이렇게 돼 있죠. 전 6곡의 주제는 자연의 즐거움이야. 자연의 즐거움. 필기합시다. 후 6곡의 주제는 학문의 즐거움이야. 학문의 즐거움. 학문 공부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 6곡 6개를 천천히 해석해 봅시다. 자, 전 6곡 1번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잘라서 해석해 보세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뭔 뜻이야?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 이런 얘기지. 그치? 초야우생이 초야우생 줄칠까? 초야우생은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 이퀄 자기를 얘기해. 자기 이거 뭐야? 화자를 얘기하는데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 옛날에 이황 선생님은 엄청난 분이셨어. 임금의 아들 왕자들 막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했고 대단한 사람이거든. 근데 자기 자신을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표현했으니까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야. 다시 해석하면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 초야우생 자연에 묻혀 사는 이런 어리석은 나의 삶이 이렇다 어떠냐. 이런들 어떠냐 이런 뜻이야. 하물며 천석고왕 이퀄 자연의 즐거움을 고쳐서 뭐 하겠냐. 즉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서 뭐 하겠냐. 안 버린다 이런 뜻이야.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산들 어떻고 저렇게 산들 어떠냐. 자연에 묻혀 사는 나의 삶이 뭐 이렇게 사는 게 어떠냐. 하물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서 뭐 하겠냐. 안 버린다 이거죠. 자, 전육곡 2번 가볼게요.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해석해보세요. 연하 이거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단어인데 안개와 노을이죠. 그래서 안개와 노을로 나의 집을 삼고 풍월 바람과 달로 나의 친구를 삼아서 나는 그냥 태평한 시대에 병으로만 늙어가지만 오케이 그냥 태평한 시대에 그냥 나이 들어서 병으로 늙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바라는 일은 뭐가 없는 거다? 허물이 없는 거다. 즉 잘못을 짓지 않는 거다 이런 뜻이야. 정리하면 나는 자연과 함께 살면서 나이 들어서 병으로 늙어가지만 나는 어떤 잘못을 짓지 않는 게 나의 목표다 이런 뜻이죠. 전육곡 3번 가봅시다. 여기까지 잘라서 순박한 풍속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순박한 풍속이야. 우리 해석 어렵겠지? 순박한 풍속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는데 그건 진실로 거짓말이야. 아직 우리나라엔 아직 우리 백성들한테는 순박하고 착한 풍속이 남아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 사람의 성품이 어질다고 말하는데 그건 진실로 옳은 말이다.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품은 아직도 어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잘라서 천하의 허다 영재를 해석 어렵죠? 이 세상에 허다 영재는 수많은 천재들을 이런 뜻이야. 허다 영재, 허다 많은 영재 천재들 이 세상의 수많은 천재들에게 속여 말씀할까? 뭐를 이 두 가지 내용을 어찌 속일 수 있겠냐?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없다 이런 뜻이야. 속일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뭐야? 수많은 어떤 천재들한테 순박한 풍속은 아직 살아있고 사람의 성품도 어질다는 것은 절대 속일 수 없는 팩트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근데 이게 왜 자연이에요?
풍속, 성품 이게 왜 자연이에요?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면 그러게.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황 선생님께서 이 도산 12국을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번에 12개를 쓰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한 곡 한 곡 가끔가다 쓰셔가지고 나중에 그 12개를 모은 거거든. 이 부분은 아무튼 풍속과 그 다음에 사람의 성품을 얘기한 거잖아. 아무래도 학문 쪽이 아니라 생각하셔서 자연 쪽에다 좀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제를 좀 따로 가야겠죠. 뭐야? 사람들의 성품과 그 다음에 인성은 어때? 아직 훌륭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전육곡 4번. 여기까지 잘라서 해석해봐. 유란. 난 알죠? 엄마가 집에서 키우는 난이 계곡에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아. 그래서 듣기 좋아보다는 보기 좋아가 좋겠죠. 다시 난초들이 계곡에 활짝 피니까 자연이 보기 좋아.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여기까지. 백운이 재산하기. 백운 구름이 재산.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아. 이런 뜻이죠. 다시 정리하면 난초가 계곡에 피니 자연이 좋고 구름이 산에 있으니 또 자연이 좋아 이거지. 이 중에서 피미일인을 해석해봐. 이중이 어디야? 이 자연 속에서 피미일인 누구야? 중요해 이거. 아름다운 사람 이퀄 임금이야. 임금을 더욱 잊지 못하겠다. 그래서 전육곡 4는 조금 따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너무 좋은데 이 자연 속에서 임금을 잊지 못하겠다 해서 연군지정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다. 연군지정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오케이? 이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전육곡 5번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잘라야겠죠. 산 앞에 유대하고 해석해 볼래? 산 앞에 대는 넓은 장소인데 넓은 장소가 있고 이런 뜻이야. 우리 산 앞에 넓은 장소가 있고 그 넓은 장소 아래 유수수 물이 흐르고 이런 뜻이죠. 산 앞에 넓은 빈터가 있고 빈 공터가 있고 공터 아래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석해봐. 때 많은 갈며 기는 뭔 뜻이야? 때 지어 나는 갈매 기는 이런 뜻이겠죠. 많은 갈매기들은 오명 가명 하는데 뭐야? 그 물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뜻이겠죠. 어찌하여 교교백구는 교백구 주쳐봐. 어찌하여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하냐. 뭔 뜻이야? 근데 왜 어찌하여 우리 교교백구는 어진 인재들이야. 어진 인재들은 이 자연을 멀리 하냐 이 뜻이야. 자연을 멀리 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넓은 장소 아래 산 앞에 넓은 장소 있고 넓은 장소 아래 물이 흐르고 그 떼지어 나는 갈매기는 물가를 왔다 갔다 자연을 즐기는데 이런 뜻이지. 어찌하여 어진 인재들은 이 자연을 멀리할까 이런 뜻인데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한번 추측해보면 이황 선생님이 지은 학교 도산서원 어디다가 지으셨지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경상북도 안동에 있어요. 안동은 시골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엄청 시골이었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솔직히 시골이었는데 거기서 솔직히 이황 선생님은 그 당시 강사를 얘기하면 1타 강사니까 그 막 서울에 있는 뛰어난 애들이 다 안동으로 유학 갔겠지. 이황 선생님이 제자가 되려고.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배운 다음에 과거를 보고 나서 안동에 남아 살까 아니면은 서울로 다 갈까? 한양으로 다 가겠지. 그러니까 이황 선생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다시 얘기하면 아니 이 갈매기는 이 자연을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우리 제자들은 뛰어난 어진 인재들은 이 자연을 버리고 다 공부가 끝나면 속세로 가버릴까 안타깝다 이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대조의 대상이겠죠. 대조의 대상 이렇게.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자연을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겠네요. 근데 너희 같아도 시골에서 공부해서 만약에 서울대 의대 붙으면 당연히 서울대학 병원 의사가 되고 싶어 하겠죠. 뭐 이해는 되지만. 자, 전육곡 6번 가겠습니다.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들아. 해석해볼까? 춘풍 봄바람에 화만산 꽃이 산에 가득하고 즉 봄바람이 부니까 꽃이 산에 가득하고 이 뜻이야. 추야는 뭐야? 가을밤에 월만대 달이 아까 그 빈터를 비추고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해석해 보세요. 뭐라고요? 봄바람에 화만산 꽃이
산에 가득하고, 즉 봄바람이 부니 산에 꽃이 가득하고 이런 뜻이겠죠. 추야 가을 바람에, 가을 밤에, 밤야자니까 가을 밤에 월 달이 비추고 이런 뜻입니다. 사시가흥이 뭐야? 사계절의 가흥, 흥이 뭡니까? 흥, 사계절의 흥, 즐거움이 사람과 한 가지다. 뭐야? 사계절의 아름다운 즐거움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다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하물며 어약 연비 운영 청강이야. 어약 연비 운영 청강은 어약 물고기가 뛰고, 연비 솔개가 날고, 운영 구름이 그늘짓고, 청강 햇빛이 나는, 더 줄여 그냥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야. 이렇게 줄여서 해석해도 돼요. 요거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다시 뭡니까? 하물며 자연의 즐거움은 어찌 끝이 있겠냐 이 뜻이야. 즉 자연의 즐거움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봄바람이 부니 산에 꽃이 가득하고, 가을밤에 달이 비추고, 사계절의 즐거움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이거야. 하물며 자연의 즐거움은 어찌 끝이 있겠냐 이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후유곡 6입니다. 여기까지 자연과 관련된 걸 얘기했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학문과 관련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자, 한번 해볼까요? 천운대를 돌아 들어가면 왈락제가 있대. 왈락제. 왈락제가 소세하다. 자, 소세하다 선생님이 외워야 되는 단어라. 근데 소세하다 뭐야? 깨끗하다. 여기 적혀있네. 깨끗하다. 깨끗하다 외우세요. 다시 가면 천운대를 돌아 들어가면 왈락제인데, 왈락제는 책방 이름이야. 그래서 우리 도산서원에 있는 왈락제라는 어떤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건물은 바로 책방이야. 서점이 아니라 그냥 도서관이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천운대를 돌아 들어가면 왈락제가 있는데 참 깨끗하대. 거기에서 만건생애로 낙사가 무궁하다. 해석해봐. 만건. 우리 만건은 뭐를 세는 단위지? 책을 세는 단위지에서 많은 책을 읽으며 사는 생애, 삶의 낙사, 즐거움이 무궁, 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뭔 말이 되세요? 다시 뭐라고요? 많은 책을 읽으며 사는 삶의 즐거움이 끝이 없구나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왕래풍류를, 왕래풍류 뭐야? 바깥을 거니는 즐거움을 말해서 뭐 하겠냐? 당연히 또 즐겁지. 그러니까 책도 보고 자연도 즐기고 너무 좋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유곡 2번 가도록 할게요. 뇌정이 파산해도 농자는 못 든다. 자, 뇌정이 파산해도 해석해봐. 뇌정이 뭐야? 아래 적혀있죠? 살짝 봐도 돼요. 천둥벼락이 파산, 파괴하다. 산을 파괴할 정도로 커도 농자, 귀머거리는 그 소리를 못 듣고, 그죠? 백일 중천에도 뭐야? 백일 밝은 태양이 중천 하늘에 떠도 고자, 너희가 생각하는 그 고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장님이야. 장님은 못 본다 이런 뜻이야. 다시 해석하면 번개소리가 아무리 커도 누구는 귀머거리는 제대로 못 듣고요. 밝은 태양이 하늘에 떠 있어도 고자 뭐야? 눈먼 사람 못 보죠. 그러니까 우리 동그라미 우리는 눈과 귀가 총명한 사람이 되어 농자 고자처럼 되지 말자 이건데, 선생님이 이거 정리하면 뇌정과 백일은 어떤 진리, 어떤 도, 이런 어떤 원리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있어도 귀머거리와 고자는 못 본대. 그럼 귀머거리 고자는 도대체 누구냐? 야, 이런 어떤 뭐 현상이라든가 원리가 있으면 공부를 해야지 알지, 그지? 아, 얘네들 모르요. 즉 공부를 안 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라든가 어떤 원리가 일어나도 공부를 안 한 사람 제대로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목이 총명한 사람 되자. 즉 열심히 공부해서 농자 고자처럼 되지 말자. 그래서 공부하자는 말이죠. 결국은 공부해서 이런 바보처럼 되지는 말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후유곡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인 줄쳐볼까? 자, 고인은 옛날 학자입니다. 옛날 학자도 나를 못 보고 나도 옛날 학자를 못 봐. 왜? 옛날 학자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옛날 학자들 못 봐도 그들이 가던 길, 동그라미 가던 길이
앞에 있어. 그들이 가던 길은 무슨 길이겠어? 당연히 학문의 길이겠지. 그들이 가던 학문의 길이 앞에 있어. 그 여던 길 똑같아. 반복이야. 학문의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안 가고 어찌하겠냐. 그 길을 가야지. 그래서 고인들이 가던 학문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인은 옛날 학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던 길은 학문의 길이다. 요거 키워드 외우셔야 됩니다. 자, 후육곡 4번 가겠습니다. 내가 당시에 가던 여던 길, 무슨 길? 학문의 길을 몇 년을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 이제 돌았냐. 자, 어디가 세모. 어디 가서 다니다 이제 돌았냐. 그러니까 내가 하던 공부의 길을, 학문의 길을 몇 년을 버리고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았냐. 어디가 벼슬길 갔었어. 이황 선생님이 왕자들을 가르친 적 있거든. 가르치러 벼슬길 한번 간 적 있었어. 그래서 그 왕자들 가르치고 다시 돌아와서 쓴 거야. 그래서 당시까지 하던 공부를 몇 년을 때려치고 내가 벼슬길을 하고 돌아왔다 이 뜻이지. 이제 돌아왔으니까 연디맘 다른 마음 먹지 않겠다. 다른 마음이 콜 뭐랑 똑같을까? 어디가랑 똑같지. 즉 벼슬길 마음 더 이상 먹지 않겠다. 즉 속세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공부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든기 학문의 길 어디 벼슬길 연디 마음 다른 마음 이콜 벼슬길 이거 해석 외우세요. 이 키워드. 자, 그 다음에 후육곡 5번이랑 6번까지 하면 됩니다. 아이고야 힘들다. 후육곡 5번은 별표 치세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이거 해석하고 해드릴게요. 갑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고. 해석해봐.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 항상 푸르고. 그 다음에 유수 뭐야?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 밤낮 그치지 않냐. 얘들아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주제 뭐 같아? 자연의 즐거움 같지 그지? 근데 마지막 줄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망고상청하자. 망고상청하자는 얘기 뭐냐면 항상 공부하자는 뜻이야. 우리도 그치지 말고 항상 공부하자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자연의 즐거움으로 되게 많이 낚이거든. 아니야. 우리도 항상 청산이 푸른 것처럼 뭐한 것처럼 청산이 항상 푸른 것처럼 청산이 항상 푸른 것처럼 흐르는 물이 밤낮 그치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치 말고 공부하자 이 뜻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자연의 즐거움을 해석하고 만약 시험 문제에서 학교에서 배운 작품이 자연의 즐거움과 같은 작품이 나왔을 때 문제가 위의 작품에서 화자의 정서와 같은 작품을 찾으시오 하면 이게 실리면 아이들은 다 이걸 찍어. 아니지. 이거는 자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자 이 뜻이야. 그래서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령 가볼까요? 우부도 알며 하니. 우부는 멍청이야. 멍청이도 알면서 공부하니 그 안이 쉬운가. 즉 쉽다란 뜻이야. 성인도 못하니. 성인도 공부를 다 못하니 그 안이 어려운가. 즉 어렵다 이거야. 그치? 선생님한테 바보가 학원 다니러 오면 내가 뭐 하겠니? 진짜 쉬운 거 가르치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니? 그런데 성인들 오면 내가 뭐 가르칠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오면 내가 진짜 어려운 거 주겠지. 나도 모르는 거. 그럼 그들도 공부는 참 어렵군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공부를 시키니까 이제 바보도 쉽게 할 수 있고 성인도 어렵게 공부할 수 있지. 그만큼 학문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있다 이거지. 쉽거나 어렵거나 간에 늙는 줄 모를 만큼 재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앞에 전육곡은 자연의 즐거움, 뒤에 후육곡은 학문의 즐거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도산 12곡, 이황 선생님의 도산 12곡을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 개만 딱 더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최소한 5개는 해야겠죠? 고산 9곡 갑니다. 아무래도 도산 12곡, 즉 이황 선생님이 작품 썼으면 이 선생님, 유명한 이 선생님도 뭔가 하나 작품을 남기셔야겠죠? 그래서 고산에서 9개 계곡에 대한 9개 계곡에 대한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 9개 계곡에서 자연도 즐기고 오케이? 그다음 또 뭐도 하고요. 자연도 즐기고 그다음에 뭐 공부도 하고 도산 12곡이랑 비슷한데 도산 12곡은 자연과 학문을 딱 분리했잖아. 근데 얘는 그냥 섞어서 이분은 섞어서 썼어요. 고산은 우리 함경도인가 거기 있어요. 북한 쪽에 있는 그곳에 은병정사라는 정자를 지었어.
그래서 그 정자 이콜 정사, 정자 말고 정사 이콜 학교랑 똑같아. 학교를 짓고 또 가르쳤죠. 우리 이황 선생님이 안동에다가 도산선 지은 것처럼 이 선생님 지금 학교에서 학교 주변에 고산 구곡 9개 계곡이 있어서 그 계곡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얘기도 쓰신 겁니다. 그러면 9개 연만 있으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이 1년이 인트로야. 인트로 가볼까요? 고산, 높은 산, 구곡 9개 계곡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에 주모복과하니 해석이 어렵죠? 주모 내가 털을 닦고 복거 내가 털을 닦고 집을 짓고 사니 이때 집은 학교야. 학교를 짓고 사니 벗 친구들이 다 오는구나. 놀러 온다 이 뜻이야. 오케이? 한마디로 이곳을 내가 있는 이곳을 사람들이 모르기에 내가 이곳에서 학교를 짓고 지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이거죠. 어지버 무의를 상상하고 무의는 잘 봐봐. 주희란 애가 주희가 주자학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희와 이황선이 유학자죠. 자 유학자를 보면 유학은 주자학이 이제 바뀐 거죠. 주자학이 이제 발전해서 성리학이 되고 성리학이 결국 유학이죠. 이게 유학인데 이 주자학을 처음 만든 애가 주의거든. 주의가 무의산에서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학문이 바로 주자학이래.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거야. 주자가 학교를 만들고 아이를 가르쳤던 그 무의산을 생각하면서 나도 여기서 학생들에게 주자학을 가르치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이 학문의 스승인 선배인 학문의 시초의 주희를 떠올리며 나도 주희처럼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내겠다 해서 인트로입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해석하면 높은 산 9개 계곡을 사람들이 모르기에 내가 집을 학교를 짓고 지냈더니 친구들이 놀러 오는구나. 이곳에서 무의산을 즉 주희가 학교를 지었던 무의산을 생각하며 나도 주작을 이곳에서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9개 계곡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죠. 여기까지 잘라봐. 1곡은 어디인가? 어디래요? 관암이다. 관암 동그라미. 관암이 첫 번째 계곡이야. 관암에 해가 비친다. 이런 뜻이죠. 평무. 들판에 내 안개지. 들판에 안개가 거치니 원근이 주변이 그림 같다. 이런 뜻이야. 다시 1곡은 어디야? 첫 번째 계곡은 어디야? 관암이야. 와 거기에 해가 비치네. 넓은 들판에 안개가 거치니 이 주변 경치가 그림 같구나. 송간에 소나무 사이에 녹준을 놓고 녹준 술통을 놓고 친구 온 것처럼 바라본다. 요거 별표. 소나무 사이에 술병을 놓고 친구 온 것처럼 바라본다. 뭘 바라봐? 친구가 와? 아니 친구가 올 때 바라보면 되게 반갑잖아. 뭘 바라봐? 이 자연을 이런 계곡 이런 자연을 바라본다 이 뜻이야. 그래서 친구를 바라본 게 아니야. 친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자연을 바라본다 이 뜻이야. 어떻게 바라봐? 친구가 오는 것처럼 반갑게 바라본다 이런 뜻이야. 괜찮니? 이거 시험 문제에서 뭐예요? 친구를 그리워하는 혹은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 다 틀립니다. 비유법이니까. 자 3번 갑니다. 이 곡은 어디인가? 화암이야. 화암에 화암 동그라미 춘만 좋죠. 춘만 봄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봄이 가득하다. 자, 이 곡은 어디야? 화암이란 계곡인데 봄이 되었네 이거죠. 벽파에 꽃을 띄워. 벽파는 시냇물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냈다. 야외 세모. 야외는 속세로 보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세모 속세 사람들이 이 승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모른다면 내가 보낸 꽃으로 알게 하겠다. 오케이? 내가 보낸 꽃으로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 꽃을 보고 놀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겠네. 이해되시죠? 다음 3곡 가도록 하죠. 3곡은 어디인가? 어디래요? 치병 동그라미. 치병에 잎이 우거졌다. 녹수. 수가 나무 숫자지. 나무에 산조, 새가, 하상기음 지저귀는데 노래 부르는데 반송, 소나무에 수천풍 바람이 부니 여름 줄쳐. 여름 경치가 없다. 괜찮아요? 아까 선생님이 줄 앞에서 칠하는 거 여기 춘만
줄칠게요. 다른 색깔 선생님 줄칠게. 그 다음에 여기 여름 줄칠게. 느낌 오죠?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흐름인 것 같죠. 그래서 계절의 흐름대로 9개 계곡에 대한 아름다움을 쓰고 학문에 대한 즐거움도 쓴 겁니다. 그래서 3곡은 취병이야. 잎이 우거졌고요. 나무의 새가 지적이고 소나무의 바람부니 시원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가도록 하죠. 4곡은 어디인가? 어디래요? 송해. 네 번째 계곡. 송해에 해가 진다. 담심아명. 깊은 물에 온갖 빛이 잠겨 있다. 뭐야? 온갖 것들이 비친다. 이런 뜻입니다. 물이 너무 맑아서 그 물에 그 온갖 것들이 다 비친다 이거죠. 임천. 그 숲을 속의 샘물은 깊을수록 좋으니 흥.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샘물이 있고 그 샘물이 어때? 온갖 것이 비치고 너무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갈까요? 5곡은 어디인가? 은병 동그라미. 은병이 보기 좋다. 은병은 5번째 계곡이죠. 수변 정사. 물가에 세워진 정사. 이거 뭐야? 내가 세운 학교지. 내가 세운 학교는 소세하다. 이제 더 이상 해석 안 할게. 소세하다. 깨끗하다. 이 학교에서 강학도 하고 강학 공부도 하고 영월음풍 자연도 즐기겠다 이런 뜻에서 6곡에서 이제 공부도 나오죠. 자, 7번 갑니다. 5곡에서 나오죠. 7번. 6곡은 어디인가? 조엽이야. 조엽이란 계곡에 물이 많다 이거지. 나와 고기 누가 더욱 즐거운가 이런 뜻이죠. 다음 갑니다. 저녁에 낚싯대를 메고 대월기 달빛바다 혹은 달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 8번. 7곡은 어디인가? 어디래요? 풍암. 7번째 계곡. 풍암의 추색 줄죠. 가을빛이 좋다. 이제 가을까지 왔죠. 좀만 힘내자. 자, 7곡 어디래요? 풍암의 가을이 되었대. 청상 서리야. 서리가 10개 내리니 서리가 내리니 절벽이 금수 같다. 선생님 금수. 뭐지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비단 같다. 오케이. 서리가 녹으면 물방울이 생기고 햇빛바다 반짝이겠죠. 비단 같다. 하남.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을 돌아갈 생각마저 잊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집에 돌아갈 생각마저 잊었다. 이런 뜻이죠. 다음 8곡은 어디인가? 어디래요? 금탄이래. 금탄인데 금탄에 달이 밝다. 이런 뜻이죠. 옥진금이로. 옥진금이는 검은고야. 검은고로 수삼곡 몇 곡 연주했더니 이 노래를 알 사람이 없으니 나 혼자 즐긴다. 그래서 금탄이란 곳에서 달이 밝은데 나 혼자 아이고 꺼졌다. 금탄이란 곳에서 달이 밝은데 나 혼자 검은고로 연주하며 노는 거죠. 자, 마지막 9곡은 어디인가? 문산 동그라미. 문산에 세모커다. 해가 진다. 여기서 해는 하루 해도 되지만 1년 해도 됩니다. 기암계 석 바위는 눈 속에 묻혀 있다. 자, 눈 속 줄죠. 눈 속 겨울이죠. 눈 속에 묻혀 있다. 바위가 묻혀 있대요. 자, 갑니다. 유인 세모. 속세 사람들은 이곳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볼 것이 없다고 말하더라. 오지도 않고 이곳이 볼 거 없다고 말하네 이 바보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9곡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주제는 자연의 즐거움과 학문의 즐거움인데 얘는 표현사의 특징이 좀 있죠. 첫 번째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흐름이고요. 자, 두 번째를 보면 뭐가 있냐? 표현사 특징 뭐가 있냐면 각 연마다 이제 1년 빼고 각 연마다 1곡은 어디인가? 2곡은 어디인가? 3곡은 어디인가? 4곡 어딘가? 이렇게 질문 즉 유사한 문장 구조를 던져서 이제 각 연마다 9개 계곡을 첫 번째 줄에 소개하고 있죠. 이런 표현상 특징 즉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5작품 할게요. 우리 5장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 해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연시조 두 번째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